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맨투맨 20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항상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투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1대1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대1이나 3대1이 아니고 그냥 1대1이에요. 1대1로 20일, 21가지의 내용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는 것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700여 명이 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배워서 하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질문들은 내일 좀 모아서 궁금한 것들은 설명드리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맨투맨 20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시스템적 변화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을 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사업자예요. 동지죠. 그러니까 이 9편에 적어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목표도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이제 동료 사업자라고, 같은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다 할 줄 알고 확실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좀 PT를 공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PT만 보이죠? 혹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 좀 해줄래요? 보입니다. 자, 제목 맨투맨 20일 외워주십시오. 21가지를 맨투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외워주십시오. 맨투맨 20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써야 될 단어입니다. 또 파트너를 만나면 써야 될 단어예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난번 또 지지난번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했어요. 벨로시티와 BR200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맨투맨 21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기침이 심해서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점잖 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면 기침이 심해져서 조금 낮은 음으로 할게요. 일단 최근에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법정 드라마를 주로 매니아처럼 많이 봐요. 예전에 그 해리슨 포드 나와 있는 그 시절부터 계속 법정 영화 같은 건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때 정도면 이 말 하겠다, objection 뭐 이런 말 하겠다 하면 영락 없이 나오고 그렇게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부장판사가 소년 재판은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처리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인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소년 사건이 속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 모양인 겁니다. 왜 재판을 속도로 처분합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놓쳐버린 아이들, 그 피해자들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거야말로 일의 효율이 아니라 무책임 아닌가요? 왜 부장님은 사명감이 없으십니까? 그 마지막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라 여기 이제 부장판사 이름이 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근이 부장판사가 마지막 판결문 할 때 말을 하죠.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런 말 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편에 나오죠. 여기에 한쪽 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벨로시티와 BR2000에다 대고 이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리더들은 나한테 하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어요. 뭐 저도 이 김혜수 소년 재판관이 하는 말이 꼭 나한테 하듯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도하면 효율이죠. 속도와 효율이 있지만 거기에 놓치고 있는 많은 가치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하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해 들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무엇인가라고 해서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선영 사장님? 네. 뭐였죠? 정신 네. 차리고 들으세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특정 지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해보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갑자기 욕구 파악 아닐까요? 이 순서대로 아, 진행하자라고 순서대로 하는 거 진행하자. 기억나시죠? 네, 네네. 순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서클의 180도 사용자 숫자를 매니지먼트 하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기본에 충실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순서대로가 또 뭔지 또 약간 혼란할 수도 있고 또 서클의 180도 사용자 숫자가 뭔지 혼란할 수 있어서 지난번 제가 9편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세 가지 모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듈은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전반적으로 계속 그 프로세스를 놓고 거기에 대입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마 오늘 모닝스쿨에서도 이 내용 들으신 분들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거를 편집해가지고 보내놨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김선영 사람한테 또 질문해야겠네. 그럼 기본에 충실하자의 순서대로의 그 세 가지 프로세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욕구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열정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직무 합의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기억하시네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에 김서영 사장님이 김서영 사장님의 파트너 한 분, 남경화라고 하는 분이랑 같이 저랑 커피 한잔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물어보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대입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리크루팅 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 나의 파트너에게도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 나의 파트너가 있어. 그러면 그 파트너가 현재 어떤 욕구,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지의 현재 욕구를 파악해야겠죠. 질문을 하든 아니면 소통을 해서건 물어봐서 하건 파악하죠. 그 다음에 열정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그런 욕구가 있으면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딥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런 거 이렇게 하겠어. 이런 게 이제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 표현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직무 합의를 해야죠. 난 이런 걸 요구했지만 당신은 어떤 걸 테이크해서 할 수 있어. 현재 당신의 상황에서 할 수, 실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상대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직무 합의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동안 클럽을 누구를 초대해 왔더라도 직무 합의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동안 클럽에 들어온 이 사람이 리크루팅 됐으면 좋겠다. 욕구 파악했어. 열정편. 너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막 내가 얘기했어. 그 직무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뭘 올리게끔 계속 체근하고 올리면 내가 같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나 칭찬이나 반응을 내가 계속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직무 합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크루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을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직무 합의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열정 표현은 많이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다 나같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상대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정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뭘 하겠다라고 본인도 표현을 해야 되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현재 투잡이니까 요 시스템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그 시스템 참여하게 연락하고 뭐하고 링크 보내주고 할게. 그래서 서로 직무합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 할 때는 뭐 기본이고요. 리크루팅 할 때는 욕구 파악이 먼저죠. 그렇죠? 이런 건 순서대로 말씀드렸죠.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지난주에 미팅을 하다가 김소영 사장님이 같이 온 남경화 사장님이 이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서클 내 180도 사용자 숫자를 매니지먼트 하자.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김소영 사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였죠? 네. 그거는 경험 공유랑 그다음에 동안방, 동안 클럽, 그다음에 족보 쓰기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경험 공유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입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입문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나도 주로 리크루팅 할 때가 됐건 뭐 기존 사업자한테가 됐건 나의 경험을 얘기하죠.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설명과 설득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마 리크루팅일 거예요.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려야겠다, 설득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경험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면 그렇게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 제품이 됐건 사업이 됐건 비전이 됐건 이런 경험 공유를 통해서 입문이 되면 누가 됐건 동안클럽으로 입문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조직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안클럽으로 그 동안클럽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안클럽으로 입문을 시키자. 굳이 180도가 왜 180도인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180도를 쓴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됐기 때문에 180도 사용자 숫자를 의미하자는 거예요. 갈바닉 쓰는 소비자도 있고 뭐 당연히 많겠죠. 그런 거 다 말고 180도라고 하는 딱 특정을 진 이유가 그 180도를 쓴다는 말은 8대 특성을 설명했다는 말이고 피부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업과는 상관없이 자기 아이 점검을 먹이고 자기 바디바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안클럽이 중간에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관리하는 족보를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비자인 경우에는 고객 관리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맨투맨 21이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전달됐고 뭘 할 줄 알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 안 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랑앤 라인에서 쓰는 은어예요. 이게 가족에서의 족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족보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리더 교육할 때는 족보를 100장까지 관리하자. 그래서 족보는 어떤 게 족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관리 카드, 그다음에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하는 메모장을 있어야 된다. 그 메모장에 오늘 말씀드릴 맨투맨 21이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죠. 그러니까 한 장이 끼어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이 딱 끼어져서 그 사람이 했나 안 했나, 내가 이걸 전달했나 안 했나를 체크해 놓고 체크 안 된 거는 그 다음 만났을 때 다시 10분을 만나건 20분을 만나건 전달하고 체크하고 하시면 됩니다. 할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자. 서클렛 180도 소비자 숫자를 매니지먼트 하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3가지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놓고 리마인드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쓰기에 가장 중요한 맨투맨 21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는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종화 DJ가 일주일을 같이 공유했죠.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깔때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깔때기 안에 넣으면 그 깔때기에 통해서 우리는 깔때기 안에 많이 넣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초대는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했는데 많은 분들이 깔때기만 기억한다며. 하여튼 뭐 약간 뭔가 기억이 됐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깔때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깔때기로 들어온 것들이 포인트 리더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시스템 내 연결이 되겠죠. 포인트 리더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시스템 내 들어와 주겠죠. 자,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 구프엠에서 하는 다양한 내용도요, 다 뭐냐면 이렇게 진입이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동해안방을 운영하는지,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했다, 이렇게 해서 초대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적으로 입문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적 노력을 해요. 그렇죠? 하다못해 보상도 시스템이고 회사의 제품도 시스템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근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개인이고요, 결국은. 시스템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결국 하나하나 다 접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도 개인이고요. 이걸 시스템에 남기는 것도 결국엔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본딩시키는 거는 다 사람이라고, 개인이라고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입문이 되고 있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48시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거 제가 한 2005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2005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그렇죠? 저도 얼굴이 풋풋해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 웹미팅 8시 시작됐고요. 구미에서 또는 대구에서 또 포항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다 듣고 계시죠? 48시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사업에 관심을 갖고 48시간 이내에 48시간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자가 되기까지 총 48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48시간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48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스폰서보다는
위에 스폰서. 이걸 직접 스폰서링한 사람보다는 직접 스폰서링한 분의 스폰서가 48시간 트레이닝을 그 리크루팅한 분과 같이 3명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은요, 딴 게 아닙니다. 몇 가지밖에 체크를 안 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도 오래전 영상이라 저도 좀 낯설긴 한데, 예전에 이제 48시간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이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48시간 트레이닝은 개인이 1대1로 48시간 동안, 즉 2시간씩, 일주일에 한 2시간씩 2번을 보면 일주일에 4시간이죠. 그거를 LOI, Q1, Q2 사업자 되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 진행하면 총 48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48시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저는 버리자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단어를 버리자.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 실패한 시스템을 굳이 이거를 변화를 줘가지고 이걸 다시 하자고 할 이유가 없어요. 버릴 건 버려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특정해 놓으니까 그 시간을 다 하지도 않고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제가 이거를 2005년도에 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때문이기도 해요. 이거를 3명, 4명이 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이걸 마칠 수가 없어요. 48시간까지. 내용을 트레이닝 할 수가 없고, 둘이 시간이 안 맞아서도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다 앞부분만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전에도 얘기했죠. 3명이 같이 하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스폰서가 같이 해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실패의 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48시간 트레이닝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라고 트레이닝하는 순간 조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투맨 20일을 하는데 맨투맨으로 안 하고 3명, 4명 모여서 하는 순간 조집니다. 이거 못합니다. 분명히 일부러 이름을 맨투맨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1대1이다. 내가 이 사람을 리크루팅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리크루팅한 지 나도 이제 3일밖에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든지 아니면 내 스폰서가 하든지 1대1만 하세요. 그게 맨투맨 20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어찌됐건 48시간 트레이닝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정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투맨이라는 이름. 그래서 21가지만 해라. 몇 시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몇 시간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요 가지수를 하면 돼요. 2시간,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상 플랜이야. 똑같은 보상 플랜을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난 이걸 설명해 보니까 10분밖에 설명이 안 돼. 10분 동안 하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대신 보상 플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걸 1시간짜리다 2시간짜리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21가지를 하는 거가 초점이고, 맨투맨을 한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름은 앞으로 과감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같이 초대 깔때기를 통해서 많이 입문이 됐어요. 많이 입문이 됐는데, 입문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요. 시스템에 들어오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에서는요, 시스템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는요, 지니어러지 보는 법 가르쳐주는 시스템 하나도 없고요. 주름팩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6대 스폰서 얘기 안 하고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시스템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시스템 안에만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름팩 사용하고요. 주름팩이 리프트팩인지 안 가르쳐주죠.
개인이 가르쳐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 리프트백 쓴 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에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는 그거를 너무 좋아요. 주름백 또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밤새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어떻게 썼나 봤더니 밤새 그걸 손으로 뜯는 사람도 있어요. 뜯어도 너무 좋대. 물로 닦아내는지 안 가르쳐 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안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시스템 안에 넣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긍정적 착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긍정적 착각은 좋은데 거기에는 뒷받침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사람이 설명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사가 어딘지, 주문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알아서 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노력, 즉 예전으로 치면 48시간 트레이닝이 제대로 하나하나 셀마다 다 일어났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시스템 의존적이에요. 동안클럽에 넣어놓고 여기서 동안클럽에서 알아서 하겠지. 헬스클럽에 넣어놓고 헬스클럽에서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본딩 시키는 거 다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의 기본 맨투맨 20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맨투맨 20일. 21가지를 전달하는 거다. 거기에는 보충 자료가 랑연북도 있고 누스킨 플립 차트, 파마에서 플립 차트 통합본 이 2가지를 합니다. 제가 45분까지 하다가 내일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21가지는 사업 2가지, 행정 4가지, 제품 8가지, 매뉴얼 7가지로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업 2가지로 가장 적은 이유는 사업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너무 많이 터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2가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충분하게 이 가지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행정 4가지는 뭐냐?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할게요. 제목만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행정이 있고 업무 습득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공식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제 뭐 뉴스킨 몰이 있겠죠. 뉴스킨 몰, 마이 뉴스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뭘 활용하고 뭘 알려줘야 되는지. 공식 SNS 채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줌도 그냥 알지 않습니다. 줌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에티켓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SNS도 실제로 시도하고 하는 뭔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시스템도 알지 못해요.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이 4가지가 있고요. 사업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내용 하면 되고요. 제품도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이렇게 있고요. 매뉴얼은 총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 가능한 질문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양하게 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걸 렌트는 20일로 요약하자면 결론은 뭐냐면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 자리에 있어요. 보상 시스템도 그대로 있고요. 제품도 그대로 있고요. 회사 픽업센터도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룹 미팅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제품 강의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군가를 불러오고 누군가를 안착시키는 거는 다 개인의 몫이에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개인이 안 하면 그 시스템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좋지 않은 곳에서 내가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죠.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스템이 좋은 곳에 있다면 나의 역량을 최대한 뭐 10배가 아니고 100배, 1000배까지도 발현시킬 수 있죠. 그게 이제 시스템의 효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시키는 것도 개인이고 거기에 안착시키는 건 또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더라도 그 시스템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포지셔닝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장착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그 의도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맨투맨 20일이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특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뭐 간략하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뭐 어떤 게 사업이고 어떤 게 제품이고 어떤 게 매뉴얼이냐 이거를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제목만 잠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었고 사업에도 이렇게 2가지가 있었고 제품에도 이렇게 8가지가 있었다. 노스킨도 1, 2, 3 이렇게 있고 파마렉스도 1, 2, 3. 근데 이제 여기에 끼어 있는 거는 데몬스트레이션과 노스킨 제품 기본이 있어요. 철학이랑. 그렇게 총 8가지가 있고요. 다양스럽게 지금 굿모닝 랑앤 FM의 그 체제 변경이 있죠. 약간 프로그램에 수요일 날 굿모닝 랑앤 FM을 기존의 굿모닝 랑앤 FM을 수요일 날 하루만큼은 10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다른 날은 그냥 10시까지 진행하지만 수요일만큼은 제품을 기반한 굿모닝 랑앤 FM을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아카데미를 들여와서 누스킨 제품, 파마렉스 제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맨투맨 20일에서 제품 8가지를 할 때 훨씬 더 활용하기 좋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강의를 같이 듣고 반드시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맨투맨 20일 그 대상자와 같이 리뷰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시 한번 복귀해줘야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또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제품하기. 지금 프로덕트 아카데미가 수요일 날 굿모닝 랑앤 FM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으로 참여되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좋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찾아가는 초대 서비스 해가지고 10시 반에 가능하면 좀 가서 같이 듣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듣는 것도 같이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시간에 같이 듣는 거로 여러분들이 같이 조정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8가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굿모닝 랑앤 FM의 수요일 프로덕트 아카데미 포함된 수요일 프로그램을 잘 같이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매뉴얼 7가지는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제가 원문을 드렸죠. 워드 프로그램, 워드 문서 하나를 다 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탑 리더들을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받으면 이렇게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뒷면 하면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입이 되면 이 한 장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여기 맨 왼쪽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10번, 21번까지 있죠. 이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뭐 줄을 긋는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랑 이렇게 그다음 소통할 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출력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될 겁니다.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시작하기 전 체크는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작하기 전 체크는 라이언북 14에서 24쪽을 같이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1권 피고 14쪽에서 24쪽까지를 읽고 같이 작성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당장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대본에 알 수 있어요. 같이 그냥 하면 돼요. 14에서 24쪽을 같이 읽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할 때 첫 번째 순서죠. 이거를 이제 놓치고 하면 업무 협의가 그러니까 직무 협의가 잘 안 돼요. 직무 합의가. 본인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걸 먼저 체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랑앤북 1권 14에서 24쪽을 여기 보시면 같이 읽고 작성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플랜 N이에요. 플랜 N이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긴 시간을 설명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플래너를 내가 나의 언어로 설명하면 돼요. 그냥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에서부터 이해도 시킬 수 있고요. 유통, 종류, 뭐 플랫폼,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건물주냐, 플랫폼이냐, 어떤 게 다르냐. 이런 본인의 언어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플래너도 빠지지 말고 플래너를 뭐 한 번에 걸쳐서건 두 번에 걸쳐서건 만나서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리크루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포스포굿이랑 NTC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컬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은 보상 플랜을 각자의 언어로 표현 가능하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투맨 22를 설명하는 이 사람도 적어도 네모 보상이 됐건 벨로시티 보상이 됐건 본인의 언어로 그게 1분 동안 설명해도 좋으니까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모 보상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그렇죠? 이걸 본인의 언어로 그냥 한번 해보게 해야 돼요. 이걸 설명 들은 거랑 내가 설명해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본인이 한번 시연해 보게끔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랑앤부 1권에는 벨로시티 내용이 있고요. 3권 172쪽에서 180쪽까지는 네모 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자기 언어로 표현 가능. 여러분들은 자기 언어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마이스토리랑 명단 작성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죠. 사실은 이게 지도죠. 시작하기 전 체크와 더불어서 플랜을 하면서 꼭 이것만 하자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마이스토리의 명단 작성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요. 그렇죠? 꼭 오늘은 이것만 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항목이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명단 작성에 대한 건 랑앤부 2권 16에서 30쪽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라고 해서 가로치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랑앤북을 읽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읽고 오게 하면 돼요. 읽어보게 하면 되고 본인이 또 읽을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첨부해서 내가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들은 좀 강조하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명단 작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초반에 오해할 수 있는 것들도 읽기도 하지만 강조도 좀 해줘야 된다. 명단 분류하는 것도 2권 51쪽에 나오죠. 이것도 분류 한번 해보게 하고 되게 중요한 건 이제 마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업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만약에 마이스토리가 잘 안 돼 있다면 스폰서한테 체크업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스토리가 딴 게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제품, 사업, 비전 이거를 그냥 나의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좋았어. 나는 이게 좋았어. 아까 좀 전에 신수아 사장님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래서 연봉도 좋았지만 난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에 매력을 느꼈어.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좋아. 그냥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는 본인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는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심이 담겨 있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히 이제 2권 55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자기 스토리를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컨택이나 초대할 때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되면 만나서 굉장히 논쟁하게 됩니다. 서로. 이거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과 초대죠. 이 컨택, 초대, 애프터는 랑앤북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여러분들이 특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찝어서 컨택은 이렇게 하자, 초대는 이렇게 해보자,
애프터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이 매뉴얼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6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 리더 액션 플랜 돼 있잖아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투맨 그 당사자와 1대1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포인트 리더와 액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액션 플랜을 미팅을 반드시 잡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이거 권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레그가 형성되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더와 함께 계획을 잡는 거예요. 뭘 갖고? 명단을 갖고 컨택 초대 애프터가 된 상태에서 맨투맨 20일을 마칠 때까지 주 1회 정도는 이 사람의 레그가 한 레그 이상이 형성이 될 때까지. 이게 리크루팅은요, 우리는 6레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한 레그를 만드는 겁니다. 한 레그, 처음에 리크루팅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레그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레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6레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레그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나랑 같이 사업할 평생 친구 한 명 찾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사업할 한 명. 나도 내 스폰서에 이 사업을 평생 같이 하는 평생 친구가 됐다. 그건 레그가 확실한 레그예요. 나부터.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같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평생 같이 할 친구 한 명이 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그를 찾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레그를 찾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레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더와 함께 액션 플랜에 대한 미팅을 잡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3명이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행정은 뭐 체크, 180, 양현부 1권의 182쪽, 182쪽 보면 이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요. 참 책 좋습니다. 잘 써놨어요. 빠짐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집어놨어요. 누수 없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 행정, 정기구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스템에 가도 정기구매 이렇게 작성한다, 뭐 한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 맨투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문하는 거라든지 어카운트 제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기본 행정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 이것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8번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 공식 웹사이트가 있죠. 누스킨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고 공식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이것도 알려주고 팔로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유튜브 채널 나오는 거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고급지게. 그런 것도 제대로 구독하게 해주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게 해주고 누스킨몰 이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한번 봐라가 아니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나는 말로 하고 상대가 클릭하게 해야 됩니다. 지니얼러지도 클릭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는 건지 모릅니다. 처음에 얼마나 헷갈려요. 지니얼러지 보는데. 그리고 본인이 소비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오늘 산 게 오늘 당장 포인트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누스킨몰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마이누스킨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결국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개인이 하지 않으면. 마이사이트 개설도 본인이 실제로 해봐서 아 나의 사이트가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개설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달 안 하면 전혀 시스템 내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줌과 SNS 활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줌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줌에 대한 에티켓까지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에티켓도 처음에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사용법서부터 이름 들어올 때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제 뭐 점 POT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뭐 리치랜드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 이름 바꾸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비디오 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 비디오 켜놓고 앞에서 진짜 옷 갈아입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았어요. 옷 벗고 막 갈바닉 벗고 하는 사람도 굿모닝 랑의 FM 하는 동안 몇 번 발견돼가지고 문제 이제 막 비디오 끄고 했잖아요. 관리자들이.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 점검해줘야 되고요. 게시물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게시물도 올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 아무거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제 시작하게 해주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음 시스템 설명도 많죠. 시스템 하나하나 시스템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서로 직무합의를 해야죠. 여기에 당신이 참여할 타협 안 되는 것도 있고 타협이 되는 것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해서 어제 얘기대로 내가 열정을 표현했죠. 난 이거 참여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그 상대, 그건 내 생각이니까 상대가 이제 선택하게 해줘야죠. 가능하면 많이 선택하게. 그래서 직무합의를 서로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스폰서 입장에서 독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다 달라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을 설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면 낯설어요 다. LOI가 뭐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LOI 뭔지 아세요? 레터 오브 인텐드. 나 이제부터 소비자만 아니고 이거를 사업으로 하랍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LOI가 뭔지도 이름도 헷갈릴 거라고. 동안 클럽도 그렇고 그룹 미팅, 뷰티 클래스도 다 헷갈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 하나하나 다 여러분 팀 내에서 그룹에서 하는 것들 다 하나하나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리크루팅도 마찬가지로 랑연북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건 좀 많죠. 리크루팅도 기본적인 내용을 요소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 협업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6번에 있는 포인트 리더와 액션 플랜이 있었죠. 그 액션 플랜과 더불어서 반드시 협업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도 체크합니다. 협업이 체험이 돼야지 본인도 어떤 식으로 티업해야 되는구나. 티업하고 내가 만나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이 사람들도 실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데몬스트레이션은 이제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제품 데몬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데몬 실전을 또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보여주는 거랑 본인이 한번 해보게 해야 돼요. 이것도 개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실제로 해보기 전에 스폰서한테 한번 해줘 보거나 서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스킨 기본 공부는 누스킨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죠. 8대 특성이나 이런 내용들 공부. 아까 얘기했지만 누스킨과 파마네스 공부는 수요일 날 있는 굿모닝 랑연 FM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품 공부 1, 2, 3 이렇게 나눠놨죠. 에이즈랍과 디바이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내가 이 사람이 이거한테 이거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다. 에포크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팩이 리프트 팩이 있는지 스크럽이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킨 제품 공부 2, 3 이렇게 나눠놨고요. 파마넥스도 1, 2, 3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면서 양자와 인바디를 각자 이렇게 좀 리딩할 수 있게끔 뭔가가 표현이 되면 그거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겠죠. 데이터가 나온 걸 읽을 줄 알아야겠죠. 읽을 줄 알아야 그게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바디도 리딩이 가능하고 양자도 리딩이 가능하게끔 부연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교육은 프라다 아카데미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개인이 조금씩 이렇게 부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파마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라다 아카데미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째가 뭐냐면 이게 쭉 전개가 되고 나면 뒤에 부분 가면 다시 이 사람이랑 뭘 해야 되냐면 새로 잡힌 로드맵에 의한 목표와 각각 개별에 맞는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뽑아줘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나가줘야 됩니다.
그 목표도 다시 회사의 로드맵과 맞춰서 다시 한번 잡고. 왜냐하면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게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잡혔다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로드맵을 참고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그 할 수 있는 직무를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또다시 직무를 합의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6번과 연계가 됩니다. 6번 포인트 리더와 같이 직무 합의를 같이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 체크리스트, 낭연부 1권 147쪽에서 155쪽을 좀 참고해가지고 개인 맞춤 체크리스트를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맞는 행동에서 본인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레그를 형성하고 매출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개인적인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뜬금톡을 하루에 5건 이상 보내겠다고 하든지, 고객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뭐 반드시 몇 분 이상 갖겠다고 하든지, 각자 개인에 맞는 그 당시에 필요한 개인에 맞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바인드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좀 후반부에 가면 어느 정도 시스템 사업자가 되면서 20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도 잘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그냥 하다가 되는 게 아니고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마지막에 21번째가 바로 본사 투어와 탑리더와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가치 부여가 되겠죠. 본사 투어도 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부산에 살건 광주에 살건 그래도 본사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서울에 한번 와서 본사도 보고 어카운트 매니저도 한번 만나고 상위 리더도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업을 내가 직업으로 하는데. 그리고 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컨벤션이 있다 그러면 미국도 한번 가보고 유타도 한번 가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성지순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직업이니까. 나의 직업이니까. 어제 그 깔때기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몇 개 넣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업이에요.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깔때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직업처럼 생각해서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누스킨이 당신한테는 뭐냐 하면 저는 누스킨이 저의 직업이에요. 되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이거를 꼭 멋있게 포장 안 하고 직업처럼 이거를 그냥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저렴해 보이나요? 하여튼 저는 누스킨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탑 리더들, 팀밀리트나 그룹장이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같이 만나면 되게 좋은 또 만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21가지를 좀 얘기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 랑연북이라든지 보다 보면 충분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봐보죠.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예상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거를 나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 이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내용을 딱 보니까 나는 저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신해서 포인트 리더가 다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포인트 리더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근데 누구의 실력만 계속 느나요? 포인트 리더 실력만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이 3번 질문이 뭐냐면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어본 경우 있거든. 저는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21가지 내용을 자기 언어로 자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평생 친구로 남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직업인으로 평생 남을 사람의 확률이 이거를 듣는 사람보다는 이걸 들은 사람보다는 이걸 말한 사람이 직업인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포인트 리더라면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죠. 그걸 여기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800명 가까이 있는데 한 800명 되는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새로 진입하는 분들한테 이걸 할 수 있게 다 하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21가지 중에서 내가 한 7가지는 하는데 제품 이거는 따로 하면 되고 한 4가지 정도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럼 4가지를 내가 조금 공부하면 되잖아요. 4가지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포인트 리더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팀원 중에서. 그리고 많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진입 시기가 비슷하면 3명이 한꺼번에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한 경우가 많겠죠. 또는 가르치는 것을 보라고 너는 보고 배우면서 내가 하는 걸 봐라라고 3명이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순간 조집니다. 어저께 이어서. 네. 3명이 하려고 하는 순간 조져. 왜냐하면 3명이 하려고 하는 순간 끝까지 못하거든요. 이걸 체크 못하고 집단의 무책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책임자가 2명, 이거를 하는 사람이 2명이 되게 되면 무책임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스폰서와 파트너의 진입 시기가 같아.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걸 해야 돼. 그래도 시간을 달리해서라도 따로따로 1대1로 맨투맨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둘이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건 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살리고요. 그리고 포인트 리더의 입장에서는, 좀 사업을 좀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초기 사업자가 하는 이걸 전달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고 전달된다고 해서 변질이 되지 않아요.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고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가려놓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사이에서 2사람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 보잖아요. 시작한 지 1달밖에 안 된 사람도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라면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신수아 사장님 말 되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앉혀놔 보세요. 처음 앉혀놓은 사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 몰래카메라처럼 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깁자 썹니다. 본인 리크루팅 하나 본인 신규 사업자 앞에 놓고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라니까 말이 좀 떠들떠들 했을 뿐이지. 그죠? 뭐 이게 딱 가려놓고 하면 다 잘합니다. 생초보 앉혀놓고 얘기하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믿고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우리 다 멤버들을 이 존재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다르니까 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믿으면 그만큼 내용이 다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2명이 하고 이거를 가리키려고 또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는 순간 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닝도 하지 마시고 여러 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1대1로 하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자기 언어로. 남들은 1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거를 10분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업 시작하고 초반 레그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가르칠 시간이 잘 안 나는데 따로 시간을 빼야 하나요? 굳이 빼지 않아도 좋습니다. 초반에 명단 작성을 하고 포인트 리더랑 액션 플랜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레그를 형성하다 보면 레그를 형성하고 막 바쁜 레그가 많아요. 그러면 레그를 형성하고 만나서 데모랑 같이 데모했어. 그날 만났잖아요. 이 21가지 중에 한 가지를 20분 동안 해도 되고요. 30분 동안 요걸 해도 돼요. 오늘 만났으니까 요거 한 건 더 추가해서 요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설명해 줘도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필요 없습니다. 내용 체크해가면서 2개를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고요. 아무 때 먼저 필요한 거 먼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21가지 내용 중에서 다 체크되면 됩니다.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올해 화두가 디지로그였잖아요.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가 뭘 물어보는 거야?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냥 제 생각에는 디지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만나든 아날로그도 만나든 그냥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이제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만났어. 그럼 그게 같이 밥 먹었어 이래도요. 줌 앞에 놓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햄버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만나서 하면 돼요.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는 디지로그 세대예요. 맨투맨 21이 버거운 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일이 이제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초대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할 말이 없는데? 김서영 사장님 이거 답 좀 해줘요. 나 답을 못하겠다. 세게 얘기해도 돼요? 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냥 염려겠죠. 예, 염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안 하던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팀에서 맨투맨 20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할까요? 예, 트레이닝 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응답까지 해봤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시스템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초대도 해야 되고 컨택도 해야 되고 명단 작성도 해서 직접 연락을 하고 초대해야 되고 하는 건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안착시키는 것도 다 누가 해야 되냐? 결국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착될 때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아서 나의 힘보다 10배, 100배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시스템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본딩을 잘하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앞으로 맨투맨 20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개인 간의 이런 역할들이 셀들이 활성화되면 건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괌에서도 같이 사진을 찍고 내년에 시드니 가서도 단체 사진을 같이 찍고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그렇게 가서 즐거운 또 추억 만들기를 해봅시다.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